수도권의 이슈를 심도 있게 짚어보는 수도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도권의 모든 것을 통계를 통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 요즘에 상당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대북관계, 남남 갈등, 남북 문제 이 관련해서 리서치한 자료를 들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가 빨리 갔는데 지난주에는 뭐 저희가 이제 재난과 관련된 그렇죠.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그 사이에 정말 많은 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뭐 정말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제 몸이 다 뜨거울 정도였는데요. 네. 이 뜨거운 정말 핫 이슈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입니다. 지금 가장 민감한 주제가 될 텐데요. 이 조사는 안전행정부가 네. 서울을 포함해서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6일까지 조사한 내용이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 어떤 안보 의식을 갖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이런 안보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최근 들어 아주 민감한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죠. 지난해 말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전협정 폐지 선언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발적인 그런 발언도 있었는데 네. 일련의 사건들이 이 안보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어떤 태도에 따라서 안보의식에 미친 영향을 보면 안보의식이 높아졌다가 54.4%, 네. 별다른 변화가 없다 40.6%, 네. 도리어 낮아졌다가 2.3%인가? 2.3%로 나타나서 최근에 어떤 북한의 상황에 따라서 상당한 의식의 변화가 네.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한 시점이 2013년도 5월이니까 그렇습니다. 당시를 생각하면 상당히 남북 관계가 대치 국면으로 가 있을 때, 북한의 도발 위협이 상당히 상존해 있을 때, 그럴 때 즈음인 것 같아요. 그때 아마 2, 3월 정도로 제가 기억을 그렇습니다. 하는데. 네. 이 올 초만 하더라도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개성공단 문제도 그렇습니다. 폐쇄되는 상황까지 있었고요. 지금 현재도 사실은 여러 가지 북한으로부터의 발언이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말 그대로 우리 사회까지도 이것을 통한 어떤 갈등이 있는데요. 바로 이 안보의식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 인천 경기, 바로 수도권 지역입니다. 전체적인 조사 결과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도 안보의식이 높아졌다가 50.9%, 인천 경기가 53.7%로 안보의식이 높아졌다로 나타나서 수도권도 전 국민들과 별다른 차이 없이 이러한 안보의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좀 가깝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에 관련된 조사 결과가 될 텐데요. 연평도와 같은 어떤 국지전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바로 이러한 어떤 그 실제 상황을 목도했기 때문에, 지켜봤기 때문에 이러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 국민들의 조사 결과는 60.8%로 도발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견을 나타냈고요. 네. 특히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수도권인 서울의 경우는 전체 60.8%보다 더 높은 68.5%가 도발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타났습니다. 네. 낮다라고 보는 의견은 20.8%에 그쳤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인천 경기의 경우에는 대략 10% 가까이 낮은 도발 가능성을 59.5%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발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의견도 38.1%로 서울보다 더 높았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러게요. 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북한의 도발의 타겟은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바른상, 서울 불바다 기억하시죠? 네. 약 12년 전에 이 서울 불바다 이야기가 되면서 20년 전이었죠. 당시에 1993년이었나요? 바로 이 남북 대화 중간에 나왔던 이 서울 불바다 때문에 실제로 사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불안감은 적지만 이런 북한의 발언 때문에 하필이면 서울 불바다. 우리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 상당히 이러한 발언, 서울이라고 하는 지명을 언급했기 때문에 상당한 트라우마를 인천 경기 지역에 비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과연 북한이 서울을 침공하겠느냐? 서울은 도발이 아니라 거의 침공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연평도라든가 서해 오대성은 좀
직접적인 가능성이 있지만 서울을 직접적으로 도발한다. 그건 침공인데요. 전쟁인데 그것은.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네. 북한과의 관련된 이런 그 전쟁 가능성, 도발 가능성. 그래서 전쟁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으면서도 도발 가능성을 네. 높게 보는 이유는 최근 몇 년 사이에 2010년이었죠. 천안함 그리고 이 연평도 네. 이런 일련의 어떤 국지전의 양상을 그 사태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긴 것으로 네. 그렇게 분석할 수 그리고 있겠습니다. 북한이 하여튼 시시때때로 그 위협하죠. 도발하겠다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상당히 자극적인데요. 더더군다나 서울은 대한민국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20%에 가까운 그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 아닙니까? 바로 이 지역을 거론하면서 서울 불바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오히려 전체의 조사 결과보다도 오히려 8% 가까운 높은 그런 어떤 도발 가능성을 네.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도발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실제 도발이 일어났을 때 대응 수준에 대한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도발 가능성도 예전에 수차례 조사가 되어 왔는데요. 바로 올해 조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강경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군사력을 동원한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45.9%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 다음은 공격받은 만큼만의 군사력 대응을 한다는 의견이 37.8%. 그래도 이 군사력으로 맞서는 것은 상당한 또 위협을 또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네. 보니까 군사력 대응은 자제해야 된다는 의견도 14.4%로 나타났습니다. 자, 도발 가능성을 높게 봤던 서울의 경우에도 모든 군사력을 동원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 국민의 의견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서울의 경우 47.5%, 인천, 경기도 43%로 그렇게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자, 이 남북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남북 관계 상황 변화라든가 그런 의식 조사도 함께 하셨죠. 네, 한반도 안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네. 것이냐는 것인데 대체로 대부분의 국민들, 과반이 넘는 국민들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현 상태가 그냥 유지될 것이다는 의견이 56.9%로 나타났고요. 관계 개선을 통해서 위기가 감소될 것이라는 의견은 25.7%, 더 악화되어서 위기가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은 13.9%. 대체적으로 지금의 남북한의 대치 국면은 네. 쉽사리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국민들은 또 서울 시민들은 그렇게 보고 좀 있었습니다. 관계가 좀 부드럽게 좀 평화하고 화해 협력으로 진전할 것이다. 그런 문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좀 안타까운데요. 네. 아무래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 많다. 그렇습니다. 네. 상호 간의 어떤 관계 개선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네. 일련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아쉬운 대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의견이 다수지만 악화될 거라는 의견이 10% 이상이 되는데 예상되는 가장 큰 위협은 뭐가 있을까요? 김행크가 생각하시기에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어떤 제가 자꾸 위협보다는 질문해서 당황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위협보다는 좀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런 그 북한에서 발표를 할 때 왜 뉴스로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처럼 그 억양이 너무 세서 그렇게 좀 위협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그 이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네. 큰 위협인데요. 뭐 시간 관계상 빨리 답변드리면 네. 가장 큰 위협은 한 글자입니다. 핵입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 10명 중에 7명 가까이는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북한 핵을 지목하고 네, 있습니다. 정확히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북한 핵이라고 하는 것은 실감하지는 않지만 당장 실감이 나지는 않지만 이것이 잠재적으로 무시무시한 그런 위협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비핵화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결국은 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이런 조사는 어떻게 내용 나왔나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친구가 된다라는 것은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화와 협력입니다.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37.8%로 가장 높았고 네.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아무래도 아주 요충지고 민감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공조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해야 된다는 의견도 35.3% 높게 나타났거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북한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객관적이고 냉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아까도 유엔크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지도 체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 인권의 유린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한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은 가야 되겠지만 네. 한편으로는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교류와 협력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차별화를 해서 볼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이것으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는 일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좀 더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냉정하고 차분하기를 바라봅니다. 네. 결국 이제 지금 평화 교류, 그 다음에 외교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70% 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신 건 결국 남남 갈등, 대북 문제를 갖고 남남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요지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북한을 통해서 이제 사실 말 그대로 북한이 주는 위협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위협에 따른 의견이 분분함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겪는 아픔, 상처는 더 커지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님과 함께 안보 의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